앞서 본 여론조사들에서는 사과는 불충분했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응답률이 높았는데 우상호 의원은 앞서서 이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송영길 대표는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 사준다라고 했고 현근택 대변인은 제보자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해명 등이 오히려 역풍 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해명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저희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지시를 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일반적으로 녹음하고 캡처하고 그거를 뽁뽁이 보관하고 그거를 나중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와 주변에서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해명과 실언들이 나오자 민주당이 뒤늦게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선대위 김씨 의혹 관련 논란 일으킬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온 거죠. 제보자 정치적 의도 공격한 현근택 대변인 등에게는 지도부가 직접 전화해 자제를 요청했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해명. 전재수 의원님, 어설픈 해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컨대 당대표가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 사다 준다. 감기약 사다 주는 거 갖고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 같은 경우도 후보자 부부는 전혀 모른 채 이루어진 일이고 공관에서 밥 먹을 수 있지 않냐. 공관으로 배달 안 된 음식들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선대위에서 사실과 다른 실언들이 많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명한 건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7급 A모 씨라는 사람이 5급 배모 씨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는 날부터 일을 그만두는 날까지 전부 녹음을 하고 캡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9개월치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모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배모 씨와 A모 씨 사이에 통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사실과 허위 사실이 막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해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리가 이게 앞으로도 아마 이 배모 씨하고 7급 A모 씨 사이의 대화든 또는 뭐 캡처 사진이든 이것이 또 공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게 맞고 다만 사실관계로 이제 확인된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러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매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씩 자꾸 나오니까 당혹스럽다. 이 도대체 5급 이 배모 사무관과 7급 A모 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선대위에서 혹시 김혜경 씨가 더 구체적으로 사과할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논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사과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추가로 몇 가지 더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과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 두 분 사이에 5급, 7급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일일이 끈건에 대해서 다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김혜경 씨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도 전재수 의원님도 추가적인 구체적인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기자, 건건이 다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폐경약 그게 가장 궁금한데 5급 공무원은 자꾸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난임 치료를 최근까지 받았던 정황들도 밝혀졌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김혜경 씨가
사실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정치권에선 의혹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민심에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의혹 자체보다 의혹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사실 이 논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 자체도 있지만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 부부가 알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뭐 많이 다뤘지만 뭐 아들이 고향병원에서 성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예. 근데 자기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른다는 그런 해명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들이 관용차를 타고 퇴원을 했고 배 씨와 7급이 퇴원 수속까지 다 해주고 약까지 대신 타다 줬는데 후보자 부부는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정말 아들이 어떻게 퇴원했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뜻밖에 안 될 텐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뭐 제수용품이 오고 뭐 음식들이 배달되고 이런다는 것 자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럼 누가 보내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해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약 문제죠. 그 약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배 씨가 다른 것들은 본인이 충성심에서 과잉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약은 상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배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도 이제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떤 뭐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명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그 후에 난임 치료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김혜경 씨가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았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해명이 꼬이다 보니까 마치 폐경 치료약과 난임 치료약이 같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짓 해명 그리고 약간 황당한 해명들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도 지금 민주당도 함구령으로 이렇게 일단은 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직접 해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재차 김혜경 씨가 복용하지 않았다. 3월 대리 처방된 약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이 자기가 먹었다고 하기에는 김혜경 씨 앞으로 약이 배달이 됐고 그리고 5급 사무관은 폐경 치료제인데 임신을 준비하면서 폐경 치료제를 먹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의약품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실 수사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어설픈 해명이 더 국민들의 오히려 공부를 이제 자아내는 그 이유가 이제 해명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식선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폐경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순회동에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놓은 거를 배모 씨가 거기에 살지도 않는 배모 씨가 가져가서 먹는다. 무슨 도둑도 아니고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 그거를 지금 7급 비서관은 그거를 김혜경 씨가 먹는 걸 생각하고 걸어놨는데 그거를 배모 씨가 가져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배모 씨가 그냥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것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순회동에 걸어놓고 남의 집에 걸어 있는 그런 것을 또 본인이 가져다 먹었다.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어린 애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그런 변명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지율 영향까지 이제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정말 이걸 다 그럼 유동규 씨가 다 기획을 했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몇 명의 그 민간 업자들에게 1조 가까운 이런 수익을 준 이 대단한 이 설계를 과연 유동규 씨 혼자 했겠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꼬리 자르게 하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이 심상정 후보가 그거는 부패했든지 무능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김혜경 씨의 그 입장문을 보고는 저는 정말 뜨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본인이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배모 씨가 알아서 다 지시를 하고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날 그럼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지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하는지 초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배모 씨가 무슨 뭐 20년씩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시켰겠냐 그 7급 비서관에게 사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막중하거든요. 오히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필요한 자질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꼬리짜기를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예.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 결국은 악영을 미칠 수가 없다. 악영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야당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